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성 기자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성 기자님.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 거야?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 거야, 이 자식아! 네가 원하는 건 나야. 네가 원하는 건 이 가오스잖아!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 4시간 정도 걸릴 거랍니다. 회생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현장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피해자는 우리 서로 연행했으니까 곧 도착할 겁니다. 넌 어떻게 알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거야? 자세한 건 서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 기자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강 형사가 그랬죠? 날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 지키세요. 성준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형님.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무슨 전화입니까? 개인적인 전화입니다. 왜 안 오는 거지? 어이가 없네 정말. 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쟤들은 사고 소식을 모르는 것 같은데? 사고야 예상 못한 건데 누가 연락을 했겠어요. 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성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글쎄. 근데 강 선배님은 어떻게 교통사고 현장에 계셨던 거래요? 이유가 있었겠지.
왜 안 오고 있는 겁니까? 약속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끊어버리는데요. 아무래도 안 올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만 철수하죠. 좀 더 기다려보죠. 올 생각 있었으면 벌써 왔을 겁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게 온 것 같은데요. 오수야, 내려. 어떻게... 내려어서. 도대체 어떻게... 성준표를 만나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무슨 소리야? 둘러댈 생각하지 마. 방금 네가 2번으로 한 전화 내가 받았어. 아버지가 성준표와 거래를 했지. 그래서 네가 여기에 와 있는 거고, 맞지? 강 의원님 둘째 아드님 되시죠? 처음 인사드립니다. 경종철입니다. 당신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빠져. 대답해. 맞습니다. 성준표 기자님을 만나기로 한 건 맞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빠지라고 했지. 당신 나중에 볼 일 많으니까 지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사실대로 말해. 성준표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성 기자 오면 네가 직접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야. 성준표 여기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하지만 난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 안 해. 현장에 분명 누군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가봐야 되지 않아요? 가봐야 도움 안 돼. 성준표 사고는 말 그대로 그냥 사고야. 쟤들이 성준표를 협박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괜히 우리가 미행했다는 빌미만 주게 돼 있어. 너 설마 그 교통사고를 우리가 일부러 냈다고 의심하는 거야?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어. 그럼 뭐가 문제인데? 성준표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거나 쫓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우린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리고 난 아는 것도 없고. 안다 해도 말할 수 없어. 난 지금 친구가 아니라 형사로서 묻는 거야. 나도 네 친구이기 전에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이야. 너한테 이런 추궁받을 이유도 없고 만약에 있다면 영장 가지고 와. 뭐라고? 네가 날 범죄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불쾌하고 참기 힘들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정식 절차 밟아서 다시 찾아갈게. 성 기자 사고는 정말 나도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너도 짐작하잖아. 사고라니? 자세히 설명해봐. 그냥 교통사고라고만 해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수는 누군가 성준표를 쫓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쫓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구만. 그런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지면 어떡하죠? 시끄러워질 게 뭐 있어. 성 기자 사고는 참 안 된 일이지만 우리가 성 기자한테 제주도 호텔에 관한 홍보를 부탁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자넨 우리 호텔의 홍보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가 아닌가. 견 사장 그 친구는 제주도 호텔의 클럽을 책임져야 할 친구였고. 내 말 알아듣겠나? 네, 의원님. 헌데 사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일이라.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견 사장 좀 바꿔. 전화 바꿨습니다. 허튼 짓 한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 지시대로 분명히 애들 철수시켰는가를 묻는 거야. 물론입니다, 의원님. 그럼 됐어. 만일을 대비해서 입단속 단단히 시켜. 그리고 성준표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 교통계 형사님한테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압니다. 조서를 보니까 황대필 씨가 현장에서 누군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던데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서요. 아, 그거요? 그러니까 전 분명히 진행 신호를 보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성준표 씨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성준표 씨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찌나 놀랬든지.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에 대해 묻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가 막 나고 놀라서 밖을 보니까 어떤 놈들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한 명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세 놈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놈들이 그 사람을 막 쫓아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준표 씨가 그 자들한테 쫓기는 것 같았다 이 말이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 인상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얼굴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준표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래?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래요. 그래서 현재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인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성준표와 약속했다는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나? 성준표는 배우 조종자를 알고 있고 제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혼자 오라는 조건이었고요. 강 형사 아버님이 관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단독 행동한 거 아니고? 대답해! 그때는 이미 이 형사와 신 형사가 견정철을 차를 쫓고 있는 중이었고 만약 성준표가 견정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면 말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배우 조종자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판단이 그렇더라도 우리한테 알렸어야 했어. 그랬다면 성준표 사고도 막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건 사고였어요. 우리가 알았다 해도 막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사고가 강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현장 근처에서 견종철 업소 라이터가 발견됐고 정황으로 봐선 성준표가 협박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만약 성준표가 배우 조종자를 알고 있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범인이 성준표를 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추측이 아니라 증거야. 라이터 지문 확보하고 사고 현장 목격자 증언, 사고 정황, 성준표가 움직인 동선 하나까지 놓쳐서는 안 돼. 그리고 성준표 통화 내역 전부 뽑아. 알겠습니다. 강호수, 예, 팀장님. 너는 견정철을 포함 피의자와의 접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금지한다. 팀장님. 강의원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단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받도록. 알았나? 알겠습니다. 괜찮아? 뭐가? 너무 걱정하지 마. 강 선배 아버지하고 성 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 기자 사고는 그냥 교통사고야. 송준표 통화 내역 확인했어? 아직. 그럼 트럭 운전사 황 대필 핸드폰 통화 내역도 같이 의뢰해줘. 그건 왜? 그 사람은 이 일과 상관없잖아. 나한테 왔던 타로 카드를 송준표가 받았다는 걸 확인한 이상 모든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들어가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연결될 생각하면 전부 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맞아. 난 전부 다 의심스러워. 물론 그렇겠죠. 정태성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소라 벌써 일어났어? 아줌마가 안 계세요. 성당에 가셨을 거야. 일로 와. 소라야. 언니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소라가 말한 그 착한 아저씨 뭔데요? 아니야. 우리 소란 참 착해. 착한 어린이야. 너무 오랜만에 왔지? 미안하다. 진짜. 혼수 상태라는데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모양이에요. 정말 안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성 기자가 배우 조종자를 알고 있다고 강 형사한테 말했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고요. 만나서 얘기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고가 난 거지요. 그럼 강 형사도 곧 찾아낼 수 있겠네요. 성 기자가 알아냈다면 강 형사도 못 찾을 거 없지 않습니까? 나 역시 알아볼 생각입니다. 사무장님이요? 네. 이 일을 벌인 사람을 꼭 만나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도 분명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사람일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한테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찾을 생각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책임이 나한테도 있으니까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오성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바쁜 일 있으세요? 별일은 없어요. 아, 그럼 저녁 때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엄마가 변호사님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시대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편한 날 오셔도 괜찮아요. 오늘 가겠습니다. 그럼 저녁 때 집에서 뵐게요. 7시쯤 도서관으로 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럼. 그때 봬요. 어때? 별다른 건 없어. 노트북은? 노트북? 노트북이 없어. 그게 뭐? 기사를 쓰려면 당연히 노트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없어. 사고 현장에도 없었고. 황 대필 증언대로라면 누군가 현장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시간은 없었어. 만약 노트북을 들고 갔다고 해도 크기가 있으니까 분명 눈에 띄었을 거야. 그럼 누군가 여기 잠입해서 갖고 갔단 얘기야? 성준표는 배후 조종자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노트북 안에 그 증거가 있었을지도 몰라. 족적 나온 거 있어요? 깨끗한데요? 족적을 남길 리가 없지. CCTV부터 확보할게. 최군 일주일권 모두 복사해. 알았어. 그리고 참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성준표가 갖고 있던 타로 카드 세트에서 카드 하나가 부족해. 없는 카드가 뭔데? 더 타워라고 탑 카드야. 탑 카드? 응. 아무튼 CCTV부터 확보할게. 탑 카드라. 접니다. 지금 좀 뵀으면 합니다. 아니요. 공적인 일입니다. 예상 못했던 일이 생겼지만 우리한테 문제될 건 없어. 모든 건 제주도 호텔 홍보와 관련된 일이었고 너 역시 그렇게 알고 조심하도록 해. 아버진, 저보다 나비서를 더 신뢰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성 기자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넌 그런 인간을 상대하기엔 너무 정직해. 무엇보다 널 그런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란 걸 왜 몰라? 남이선 나가 있지. 네. 앉아라. 묻고 싶은 말이 뭔진 몰라도 공적인 일이라니까 나도 공적으로 대답하마. 성준표 오피스텔에 있던 노트북 아버지가 갖고 계십니까? 노트북? 아버지가 견종철을 시켜서 처리한 성준표의 노트북 말입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성준표가 12년 전 사건을 기사화하려 했고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고 하셨으니까요. 무능한 형사로구만. 노트북 하나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너도 알 거 아니냐? 아버진 철저하신 분이니까 만에 하나 송 기자가 12년 전 사건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처리하셨고요. 잘못 생각했어. 성준표가 증거를 확보했다면 애초에 나한테 증거를 들이밀었을 거야. 그리고 성 기자를 만나기로 한 건 어디까지나 호텔 홍보를 위해서야. 일단 앉아. 그 얘기 내가 할게. 그 얘기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노트북의 행방입니다.
그 일이라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안엔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상대하는 인물은 송준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노트북 안엔 그 인물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단서를 찾아야 다음 희생자를 막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노트북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아버지. 네가 믿든 안 믿든 애비 말은 사실이야. 송준표 집에 사람을 보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어. CCTV를 확보했으니까 그 문제는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곧 동료 형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오수야. 아버지가 왜 성준표를 막으려고 했는지 잘 압니다. 절 위해서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건 아버지 방식일 뿐이지 절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내가 경찰서에 가는 일은 없을 거다. 애빈 성 기자를 협박한 일은 없어. 오히려 그 친구가 날 협박한 셈이지. 사고 경위는 모르겠지만 애비하고 성 기자 사이의 일은 그 친구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다. 오수야. 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7시에 도서관 앞에서 약속이 있어요. 그럼 6시에 갈게요. 1시간이면 됩니다. 알겠어요. 저도 강 형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뭔데요?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오변 회사님이 받으셨던 사진의 잔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어쨌든 이따가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강호수입니다. 언젠가 혜인 씨에 대해서 묻고 타로 카드를 구입해 갔던 남자 있었죠?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타로 카드 세트에서 카드가 한 장 없는데 혹시 처음부터 실수로 카드가 한 장 정도 빠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간 건 분명히 전부 다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주희 씨가 확신해요? 타로 카드에 대해서 하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바람에 제가 일일이 카드를 세면서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요? 알았어요. 나야. 라이터 지문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글쎄 허도식 지문이 나왔어요? 쌍칼 자식? 예. 쌍칼 사진 있어? 노트북은 본 적이 없단 말이지? 네. 도청 장치를 제거하려고 들어갔을 땐 노트북은 없었습니다. 알았어. 두 놈 다 잡으려면 아직 증거가 불충분해. 한 놈은 잘 봐주려고 했는데. 아버지, 견 사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전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그런 사람을 밑에 두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부터 난 사람을 믿지 않아. 서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자꾸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말했던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확실합니까? 예. 빡빡머리 맞아요.
쌍칼 지문이 견사장 업소 라이터에서 나온 거 보면 쌍칼이 견사장 수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느냐? 최근에 강남 서에서 쌍칼 수하였던 놈을 체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놈을 제가 만나볼게요. 좋아, 그럼 일단 쌍칼부터 잡아들여. 지금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인 미수로 수배가 내려진 놈이니까 그 일은 다른 팀에 지원 요청하면 돼. 견종철은 어떻게 하죠? 증거도 없이 이미 동행해봤자 잡았다면 그뿐이야. 여러 번 강조하지만 증거를 찾아야 돼. CCTV는 어떻게 됐어? 확인 작업 중인데 의심 갈 만한 사람은 아직 못 찾았어요. 오피스텔 후문에 CCTV가 없어서 후문으로 출입했을 확률도 높고요. 아마 계단을 이용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엔 CCTV가 있으니까요. 예, 반창호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올게. 송준표 통화 내역은? 사고 나기 3시간쯤 전에 출판사 편집장하고 항공사 그리고 강 선배 아버님하고 통화 내역 있어. 근데 항공사엔 왜 한 거야? 항공사 QA팀에 확인했더니 오늘 호주로 떠나는 비행기표를 예약해놨더라고. 오늘? 일단 성 기자 통화 내용 녹음된 거 보내달라고 항공사에 요청해놨어. 황대필 핸드폰 통화 내역은? 이 사건과 관계된 번호는 없고 신기한 건 대부분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더라고. 공중전화? 응. 어딘데? 여기저기. 통화 내역 뽑은 거 줘봐. 잠깐만. 뭐 하시는 거예요? 잘 봐. 여기가 교통사고 현장이야.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이 누군가 황대필에게 전화를 건 공중전화 위치고, 공중전화 위치가 사고 현장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전화를 건 시간도 사고 시간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전화는 바로 사고 현장 건널목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걸었어. 거기서 10분 간격으로 2번 걸었고.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야.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전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앙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실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이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을 만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칼은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방에 있었다는 점 등 재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즉,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 없이 우연히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숙해 주세요. 무죄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 법정에서 자꾸 소란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변호인 계속하세요.
사고 당일날 공중전화로 황대필 씨 핸드폰에 전화를 건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화 온 걸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사고 시간 3시간 전부터 황대필 씨한테 공중전화로 계속 전화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걸려온 전화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걸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잘못 온 전화란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전화를 건 쪽에선 누굴 찾던가요? 누굴 찾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전화만 받았다면 이상한 신음소리만 쌕쌕 내다가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변태 자식인지. 장난 전화란 말씀이세요? 예, 그런 전화 많이 와요. 제가 장사 때문에 여기저기 이 배달 스티커를 붙여놓거든요. 네. 마지막 전화는 사고 나기 직전에 걸려왔던데 그것도 같은 전화였습니까? 시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장난 전화하고 교통사고가 무슨 상관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전 그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정신도 아니고 너무 힘이 들어서요. 네, 가보셔도 됩니다.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피해자 성준표 씨를 사고 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정민아, 안 돼. 성준표 이름으로 작성된 기사는 한 줄도 빼놓지 말고 전부 찾아. 아니, 전부 다. 그래. 승희 씨, 유관호사님, 승희 씨한테 택배가 왔어요. 동생이 보낸 거예요? 발신인이 없는데요? 그래요? 음성 파일이 있네요. 열어드리고 할게요. 고마워요. 둘 다 부모가 없는지 집을 나온 건지 꼴이 말이 아니었어. 그래도 애들은 착하더라고. 그럼 같이 있던 친구가 사고 신고를 한 겁니까? 그랬겠지. 둘이 붙어 다녔으니까. 그 학생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지. 사고 나고 다음날 아침인가 가게 문을 여는데 그놈이 길가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 그날 못 봤어. 자세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놈 이름이 어려서 죽은 우리 둘째 아들 이름하고 똑같았거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더라고. 이상하지. 사고로 죽은 놈이 그 녀석 이름을 부르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분명히 태성아 그렇게 불렀거든. 우리 아들 이름도 태성이. 할아버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사고 나간 학생이 태성이가 맞아요. 맞든 말든 아무튼 내 기억은 그려. 그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물어봤지. 내 이름이 태성이 아니냐 하고만. 그랬더니요? 그게 뭐라고 하더라? 제 이름은 승아예요 그러더라고. 이게 뭔데? 성준표가 사고 당시 입고 있었던 겉옷에서 발견된 메모지예요. 오승희,
오승이가 누구야? 모르겠어요. 알아볼까요? 당연한 걸 왜 물어? 알겠습니다. 오승이라. 원고를 좀 보자는데도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요? 혹시 다른 말은 안 했나요? 누구 이름을 말했다든가.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자세한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예. 근데 성 선배 교통사고를 왜 강력팀에서 수사합니까? 다른 사건 때문에 조사할 게 좀 있어서요.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준표 기자 소식 알고 있어? 아침에 들었어. 어젯밤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소라를 경찰서에 데려다 놓은 게 너라는 거 알아. 소라와 약속을 했다는 것도. 소라가 누군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영철아, 네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는진 모르지만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야. 옳지 않아, 영철아. 정말 웃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넌 옳은 게 뭔지도 모르는 나쁜 놈이잖아. 근데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니까 진짜 웃겨.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다는 거 알아. 나 때문에 네가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도 그런 내가 너무 싫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나한테 잘못한 건 괜찮아. 근데 넌 태훈이를 죽였잖아. 그런데도 무죄로 풀려나고 경찰도 되고. 이것도 되게 웃겨. 그치? 얼마든지 비웃어도 좋아. 하지만 태훈이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닐 거야. 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네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 태훈이는 바라지 않을 거야. 역시 넌 이기적이야. 항상 너 편한 대로만 생각하니까. 형사님. 아니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저요? 커피 다 식어요. 어서 드세요.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은 석진이한테 전부 다 했고요. 난 그냥 석진이 친구로서 두 사람을 이해를 하지만 뭐 또 한편으로는 오수 친구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내가 요즘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말 돌리지 말고 원하는 게 뭔지 그것만 말해요. 야, 말이 통하시네. 석진이 자식은 원래 애가 소심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거든요.
우리 형수님 아니지. 이 뭐라고 불러야 되나? 재수 씨 그래야 맞는 건가? 돈이 필요한 건가요? 아이 참 사람을 뭘로 보고. 난 돈에 욕심 없어요. 단지 석진이도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됐으니까 그 길을 함께 모색해보자 그런 차원이지. 사업 얘기라면 저하고 할 얘기는 아니네요. 재수 씨, 솔직히 내가 양심이 좀 없는 놈이라 가만히 있는 건데 자꾸 내 양심 건드리면 내가 무지하게 착한 행동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재수 씨가 좀 곤란하잖아요. 내 생각까진 해줄 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용건 있으면 석진 씨 통해서 해요.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찾아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길 바래요. 이야, 보기보다 깡다구가 있네. 침착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혁진 씨, 우리 이제 그만 끝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왜 이래? 넌 내 말 잘 들어. 한 번만 더 그 여자 찾아가면 넌 내 손에 쥐고. 이건 못나 이 새끼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너 같은 놈하고는 애초부터 올려선 안 됐어. 나 같은 놈? 그래. 대식이 말이 맞아. 넌 인간 쓰레기야. 살 가치가 없어. 뭐야 이 새끼야? 야 이 치사한 새끼야. 네가 뭔데 그따위 소리를 해? 네가 뭔데?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저기 어젯밤에 성준표 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요? 예. 그 사람 소지품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거 강 형사님한테 왔던. 맞아요.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계십니까? 예. 저기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12년 전쯤에 이 앞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아유 참
아, 다들 왜 그 얘기를 물었어? 누가 또 묻고 갔습니까? 예, 혹시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습니까? 예. 그래서요. 아, 뭐가 그래서예요. 별로 아는 거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갔지. 예. 아니 뭐 우리 아버님이랑 뭐 한참 뭐 바깥에서 떠드는 것 같더만. 아버님이요? 예. 그 어르신 좀 뵐 수 없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귀찮게 하진 않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은 안 돼요. 안 되다니요? 같은 사람이 보낸 거예요. 지옥문과 보관함이 똑같아요. 그리고요. 성 기자님이 USB 칩을 누군가한테 택배로 보낸 것 같았어요. USB 칩이요? 네. USB 칩을 봉투에 넣고 그걸 편의점 계산대 같은 데다 놓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슈퍼가 보였는데 아주 작은 슈퍼였어요. 작은 슈퍼라.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입모양만 보여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사고 당일 성 기자가 있었던 부근 편의점들부터 뒤져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참 아까 말한 꿈 얘기라는 건 뭐예요? 사진의 잔상이 꿈으로 보였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변호사님 앞으로 온 사진이 보였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네. 성 기자님이 누군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겠죠. 정태성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정태성이라고 했어요? 아는 이름인가요? 태훈이 동생 이름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분 동생도 사망했던 얘긴가요?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요? 근데 성 기자가 한 말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뭐가요? 정태성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아, 그리고 참 주희한테 타로카드 얘기를 물으셨다던데. 아, 맞다. 성준표가 갖고 있던 타로카드 세트 중에서 탑카드 한 장이 없었어요? 탑카드요? 예. 그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혜인 씨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 저녁 약속이란 게? 네. 도착하셨으면 전화를 주시죠. 금방 왔어요. 성 기자 얘긴 들었습니다. 왜? 그 얘기는 나중에 들을게요. 갈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가죠. 저하고 밥 안 먹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랑 같이 밥 먹게 되네요. 오늘은 혜인 씨가 아니라 어머님이 초대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소라일로 인사도 드려야 하고요. 저한테 뭐 화나는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왜 저하고 밥 먹는 게 싫으세요? 싫다고는 안 했어요. 같이 안 먹겠다고 했지.
여기서 다 보고 있었어. 여기에 있었던 거야. 나야. 좀 이상한 일이 있는데 이상한 일 뭐? 팀장님이 일단 서로 오라고 하셔. 알았어. 아저씨! 전화 잘 있었어?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변호사님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이거 이게 뭔데요? 오르골 보석함이에요. 지나가다가 예뻐서 샀습니다. 어머님하고 혜인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냥 와도 되는데 이런 걸 뭐하러 사와요? 그동안 소라를 돌봐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싼 거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요. 기쁘게 받을게요. 안 그래도 오르고 갖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아저씨! 엄마는 또 언제 만나요? 오승이요? 누군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 뜻밖의 사람이라 영 황당하네. 누군데요? 오승아 변호사 누나야. 오 변호사 누나 주소는 성준표가 왜 갖고 있습니까? 나도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야. 오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 기자님이 USB 칩을 누군가한테 택배로 보낸 것 같았어요. 주소를 갖고 있다면 성준표가 혹시... 찾았습니다. 뭘? 황 대표와 관련된 기사를 찾았다고요. 어디 봐. 맛있게 많이 들어요. 네. 잡채도 하셨네요. 우리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잡채는 정말 맛있게 하거든요. 소라도 많이 먹어? 네. 오늘이 엄마 얼굴날이잖아. 자, 먹자. 엄마 맨날 월급날만 되면 잡채하더라. 형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너도 좋아하면서 뭘 그래. 나보단 형이 더 좋아하잖아. 그럼 나 혼자 다 먹는다. 그건 안 되지. 끝내준다. 맛있지? 응, 맛있지 뭐. 아유, 천천히들 먹어. 그러다 체한다. 왜 안 드세요? 고맙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세상이 우릴 버렸지만 이젠 내가 세상을 버렸어. 혹시 택배로 받으신 물건이 USB 칩이었습니까?